심리학에서는 색채가 감정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감정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눈 주변에 얹은 그 아이섀도우 컬러는 그 사람의 기분이라든지 목적, 이미지 메이킹과도 직결이 됩니다. 우울한 날에는 화려한 색을 바르기 힘들죠.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에는 신뢰감을 주는 색을 찾게 되는 그 마음. 안녕하세요. 이론 있는 뷰티 립바이 뷰티 용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아이섀도우를 눈에 얹으셨나요? 브라운, 로즈 핑크, 아니면 스모키 그레이? 아이섀도우는 단순한 색조 화장품이 아니라 감정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색의 언어입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이섀도우가 어떤 문화와 심리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한테는 어떤 색깔이 잘 어울릴까요?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답변을 만약에 한다면 단순히 피부톤이나 눈 모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섀도우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남녀 모두가 말라카이트, 녹색 광석, 라피스 라줄리라는 푸른 광석 가루를 눈꺼풀에 바르고 눈 주변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악령과 태양으로부터의 보호, 신성한 의식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왜 그토록 진한 눈화장을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권력과 신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대 유럽에서는 귀족 여성들이 연회나 무도회장에서 아이섀도우를 사용을 했고요. 20년대 헐리우드 시대를 지나면서 1930년대에서부터 60년대에는 매트 블루, 또 퍼플 계열의 아이섀도우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여배우들을 살펴보면 마를레네 디트리히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눈매를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의 매력적인 블루 섀도우는 당시 영화 산업의 흑백 필름에서도 배우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였습니다.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아이 메이크업은 현대 아이섀도우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2000년대엔 글리터나 크림 타입의 다양화가 진행됐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MLB 빅톤, 피치, 음영 컬러 중심의 내추럴 섀도우가 주류를 잡았습니다.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듯한 아이섀도우의 그라데이션 기법은 이제 전 세계가 K-뷰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색채가 감정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감정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눈 주변에 얹은 그 아이섀도우 컬러는 그 사람의 기분이라든지 목적, 이미지 메이킹과도 직결이 됩니다. 색조 메이크업을 하는 분이라면 한 번은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우울한 날에는 화려한 색을 바르기 힘들죠.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에는 신뢰감을 주는 색을 찾게 되는 그 마음. 사실 색은 우리의 무의식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운은 안정감과 신뢰감, 고급스럽고 세련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로즈 핑크는 부드러움과 로맨틱 사랑스러움이 있죠. 퍼플이나 그레이 스모키 컬러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움이라든지 미스테리함을 암시를 하죠. 제가 고객님들의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항상 먼저 묻는 게 있는데요.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느낌을 원하시나요? 데이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중요한 면접이나 발표가 있으신가요? 데이트가 있으시다면 로즈 핑크나 코럴 계열, 중요한 발표가 있거나 면접이 있으시거나 또 깔끔하고 싶으실 때는 브라운, 골드 계열을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이처럼 색의 선택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은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컬러가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섀도우도 정말 다양한 제형별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파우더 섀도우 같은 경우는 펴바르기가 좋고 매일매일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크림 섀도우는 좀 촉촉한 표현, 좀 광택감 있는 표현 하실 때 좋고요. 스틱 섀도우는 빠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쓰시기 되게 좋고요. 글리터 섀도우라는 게 있는데 포인트를 주거나 반짝임, 화려함을 표현하거나 애교살을 강조하실 때 좋습니다. 결국 제형의 선택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도 연결되는데요. 매일 아침에 5분 만에 준비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시라면 스틱 섀도우 하나로 쓱싹 발라도 충분히 예쁩니다. 반면에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에 파우더 섀도우로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중앙에 글리터를 얹으면 더욱 화려한 눈매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이섀도우를 바르실 때 눈을 감고 바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눈을 뜬 상태에서 자신의 눈 구조를 보면서 원하는 색깔의 범위를 조절하셔야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거울을 보시면서 눈을 뜬 채로 눈동자의 위치나 쌍꺼풀 눈 모양을 보시면서 섀도우를 블렌딩 해보세요. 훨씬 더 입체적인 눈매가 완성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거라면 너무 화려한 색보다는 중간 톤의 베이지, 브라운 계열로 자연스러운 음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중앙에 약간 펄감 있는 섀도우를 톡톡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생기는 눈매가 완성이 됩니다.
아이섀도우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다양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침에는 오피스룩으로 차분하게, 저녁 약속에는 조금 더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변신할 수 있죠.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일이 아닐까요? 또 눈이 작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이섀도우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그라데이션만으로도 눈이 더 커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깊이 있는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크업의 힘이고 메이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 아이섀도우는 색조 메이크업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블렌딩이 잘 안 되거나 발색이 안 되고 혹은 색이 너무 진하게 발리면 당황스럽죠. 그리고 너무 붉거나 오렌지 코랄 계열 혹은 브라운 계열을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충혈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눈 아래 너무 많은 색을 넣으면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색을 잘 쓰면 나를 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색이 과하면 오히려 내가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를 돋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이지 메이크업에 내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정도로만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색조 메이크업의 비결입니다. 아이섀도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담아내고 나를 연출하는 다양한 컬러의 연극 무대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화장대 앞에 서실 때 조금 다른 마음으로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바라봐 주세요. 그 색들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작은 물감이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있는 뷰티 콘텐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요.